진짜 공부하고 싶은 과목은 학교를 못 나가는 날이 있으면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스피커를 어떻게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걸 선생님 목소리 듣는 거죠. 그렇게 열정이 넘쳤나 봐요. 우승했어요. 근데 성적이 진짜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장애 때문에 인근 학교에 대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원래 에드로버츠가 영화 한 편 만들어야 될 정도로 다큐 하나 만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거를 생각하고 대학교를 또 입학하는 과정도 힘들었었는데, 당시에 캘리포니아 제약국의 담당 직원이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너무 중증이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기도 힘들 거다. 그리고 다니고 나서 졸업해도 취업을 못할 거다. 아마 등등의 이유로 졸업하기 힘들 거다 해서 장애학생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또 그때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당시에.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도 뭐 의사이신 고등학교 교사 의사이신 분과 어머니가 또 노동운동가 출신이었거든요. 지역 신문에도 내고 해서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장애학생 지원을 거부했던 캘리포니아 제약국의 담당 직원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람이었다? 경증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도 장애를 모르는 거죠. 근데 비장애인도 장애를 모르기도 하겠지만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랬던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에드로버츠가 입학하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인근의 중증의 장애인들이 이듬해 입학을 하게 돼요. 14명이 최중증 장애인들이. 어디 학교에? 버클리 대학교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흑인의 인권운동, 국민권운동,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어요. 뭐 소수 민족의 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등등이 있었죠. 버클리 대학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권의 성지라는 곳이었죠.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정치학과에 들어갔던 에드로버츠가 다양한 운동을 배울 수가 있었고 장애운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가 있었죠. 뭐 유명한 일화들 많아요. 에드로버츠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그 대학에서 자전거인데 시초라고 봐도 되는데 롤링 코즈, 우리말로 지나가면 굴러가는 4바퀴 정도 되는 게 있죠. 그런 자전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각종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죠. 무슨 과목은 어떻다, 학교 교실을 휠체어 타고 다니기 어쩌다, 그리고 어떤 교수는 어떻게 했다라는 정보들을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대학 내 캠퍼스에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 에드로버츠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언제까지나 캠퍼스에서 살아야 하나, 지역사회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버클리 자율생활센터도 설립하고 캘리포니아 제약국의 제약국장이 돼요. 당시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또 러닝하이 파트너가 되기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너무 언변도 좋고 똑똑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억이란 말 있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하기도 하고, 가망 없다, 힘들다, 오래 못 산다, 거의 악담을 했던 사람들이 맞아요? 아니죠. 캘리포니아 직업재활국장 정도면 뭐 물론 이제 지방정부긴 하지만 뭐 굉장히 높은 직이죠.
뭐 우리나라는 뭐 치면은 이제 서울시 혹은 전라남도, 뭐 경기도, 뭐 보건복지국장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이제 워낙 큰 덩어리니까 캘리포니아 주도. 그리고 1984년도에 세계장애인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리고 지금의 ADA 장애인 복지법 혹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공헌을 하시기도 하고 대단하신 분이죠. 네, 초고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 괜찮죠? 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언론의 몫을 넘어야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플러스 원도 있으니까.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 된다. 이미 60, 7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100만번째 원숭이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정식 학설로 인정되는 이론인데 100마리번째 원숭이 법칙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일본에 이제 고지마 섬이라는 곳에서 원숭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요. 흙에서 캐낸 고구마를 원숭이들에게 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들? 털어서 먹죠? 털어서 먹죠. 씻어서 먹어요? 왜 웃어요, 보통? 씻어서 먹어요. 진짜 씻어서 먹어요. 어떤 한 젊은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들은 다 털어서 먹는데 흐른 물에 씻어서 먹어요. 젊은 원숭이가. 그걸 본 다른 원숭이도 따라해요. 씻어서 먹어요. 깨끗하게 먹죠. 근데 놀랍게도 누가 가르쳐주지 말았는데 고지마 섬이 아주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북쪽에 있는 원숭이들도 처음에는 털어서 먹다가 이제 좀 선지자적인 그 원숭이가 씻어먹는 걸 보고 따라서 씻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 학설이에요. 어느 정도 인계 숫자가 되면 올바르게 표현한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일부 이제 원숭이들은 또 털어서 먹기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진보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게 타협시설은 미국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뭐 유럽 국가들도 그랬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타협시설이라는 명칭, 자립생활이라는 명칭이 없어도 이미 똑같은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용돼서 살고 싶겠어요? 아무리 좋게 이름을 생활시설로 바꾸고 주거시설로 바꿔도 시설은 시설인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아무리 자유를 준다고 해도 어감이 있을 수 있고 규율이나 통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발전하잖아요. 한때 내가 다치고 나서 유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실버타운이었어요. 실버타운 들어봤나? 네. 실버타운 본 적 있어요? 네. 지금 있어요? 많이 없긴 없어요. 거의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유학해서 실버타운 처음에 치즈가 아주 멋지게 짓고 그게 모든 시설 다 갖추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은퇴에 올 거다. 가요? 안 가죠. 나하고 잘하고 생활해오던 곳에 살고 싶죠.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들과 어울려 살고 싶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인데 이제 그거를 자꾸 역행하려고 해요. 복지라는 미명하에. 복지라는 미명하에. 근데 아무리 연로하신 어르신도 고목 노인복지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고목은 먹기 쉽지 않는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정상이체는데니까. 고목을 먹기 쉽지 않는다는 말이 아무리 나이고 연로하고 힘들고 병이 들었다고 자기 집에 서울인데 데리고 간다거나 유황병원에 데려간다거나 그러면
정신줄로 오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대공버스, 아무리 시골에 산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살게끔 대공버스도 하고 노인 요양도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잘 안 바꾸죠,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좀 상충되는 게 생겨요, 나중에는. 뭐하고? 이제 시장 경제하고. 시장. 사회복지가 이미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인권도 있지만은 나의 생존, 나의 소득, 나의 경제활동 하고도 결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옳은 일은 반드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지역사회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시장하고 또 결부되는 거예요. 경제 논리가.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옳은 일과 또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와 서로 상충이 됐을 때 옳은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에게 당장 밥벌이가 되더라도 그런 세상이 와야죠. 이제 이미 내가 다녀왔던 유럽들은 시설들이 없어졌어요. 이제 전제하더라도 어떤 나라는 이제 소규모 시설만 그룹홈 정도로만 있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기만 할게요. 길게 안 하고 장애인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순간의 친도 아니다. 장애인 서비스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장애인 그 자체보다 사회적 편견의 생자이다. 또 플러스 원이 하나가 있다면, 그 아무리 중증장애인이 있더라도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자립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적절한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무리 심한 장애가 있더라도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합리적 지원만 있다고 한다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들도 시설장들도 시설 직원들도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기 힘들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시선, 눈높이, 그리고 파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배운 사람들이면 미시적인 관점도 접근도 해야 되고, 또 시스템적인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생각 못하고, 일부 체계 같은 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변화시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부딪히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까지도 해봐야죠. 이 5가지 혹시 다음번에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내가 첫 번째만 좀 강조를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음번에 물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 번째. 장애인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도 그렇다고 숭배해야 할 신도가 아니다. 장애인은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 그 자체보다 사회적 평면의 희생자이다. 나는 이 5가지를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가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싶으면 다음번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진짜 궁금증이 있다 할 때는. 자립생활 2년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제 제일대학을 다닐 때, 그때 왜 제일대학을 갈 수밖에 없냐. 당시 내가 공사학번이거든요. 4년도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없었어요. 모든 부분이 순천대학교. 내가 사이버를 다니다가 왜 오프라인 대학교를 가게 되냐면,
이제 네트워크를 하려고 인맥을 쌓으려고 갔던 것도 있죠. 근데 선택 그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인맥을 통해 갖고 내가 뭘 할 수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친해지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립생활은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관심 있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에 다른 사람의 서포트를 받는 거다. 지원을 받는. 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지원을 받는다는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헬프보다 지원, 서포트를 받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치가 자립생활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주디 유머는 자립생활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20년도에 우리나라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고 세계상을 싹쓸이했다고 하면 21년도에 어떤 영화가 싹쓸이했죠? 싹쓸이 아니지만 여우조연상 받았다. 아카데미에 미나리. 조윤정 배우가 47년생이거든요. 이쯤 되면 힌트 되죠. 주디 유머도 47년생이에요. 조윤정 배우가 시상 소감할 때 뒤에 실루엣으로 살짝 비쳤던 분이 그분이 주디 유머예요. 그분도 다큐 영화 시상식에 나왔거든요. 주디 유머도 자기가 저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실제 만나고 있기도 했어요. 인천에서 사진도 찍기도 했고. 주디 유머는 주디 유머가 다들 자기에게 이렇게 유명한 내노라는 분들은 정말 활동들을 대단하게 했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이제 국무성에 특별보좌라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 특별보좌가. 그리고 뭐 정부가 바뀌어서도 마찬가지로 부시 정부에서 큰 국무성에 큰 역할을 했었고, 주디 유머도 에드워치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상당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경사로 밀어주고 휠체어 끌어주고 하는 거를 학생들이 잘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자립생활을 이상하게 이해하게 했나 봐요. 혼자 스스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립생활을 학교에서 자립해야 된다 학교에서 엄청 가르치면서. 근데 자립생활에 대해서는 안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경증장애인의 재활 개념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자립. 스스로 서서 경제적 자립이며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계단이랑 턱 오를 수 있어요? 경사로 엄청 급경사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일부 장벽들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적 지원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라는 것들이죠.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도 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11시 12분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오후에 또 시간이 되면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